네, 아서맨이 오늘 시승할 차는 소울 부스터 EV입니다. 네, 뭐 그냥 편하게 소울이라고 할게요. 3세대 소울의 이제 전기차 버전인 건데, 딱 봐도 이제 뭐 똑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죠. 파란색 번호판, 그리고 이제 플러그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 소울 부스터 EV는 올해 3월 달에 출시가 됐고 이미 판매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이제 8월 달이니까 이거를 약 5개월 지나서 시승기를 찍는 건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5개월 지나서 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약간 드리자면은, 사실 우리나라 친환경 차 시장은 지금 매우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내 업체를 비롯해 가지고 뭐 일본, 독일, 미국 뭐 이런 쪽에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최근 들어가지고 또 경제적인 큰 이슈가 있었죠. 일본이 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좀 불만을 갖고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일본 자동차, 뭐 일본 브랜드에 대한 반감, 뭐 불매운동, 이러한 여론도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차 5대 중 1대가 일본 자동차죠. 일본 자동차가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를 앞세워서 시장 공략에 나선 국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일본은 2015년도에 친환경 차는 약 9,000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무려 26,000대를 팔면서 약 3배 이상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친환경차를 앞세워가지고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뭐 실제 판매량은 한국 차가 더 많아요. 뭐 국내 시장이다 보니까. 한국 차는 작년에 8만 대를 팔았고 일본 차는 26,000대를 팔았습니다. 약간 국내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한국의 친환경 차 중에 하나죠. 네. 소울 EV입니다. 네. 소울 EV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차는 뭐 주행거리가 공인으로는 386km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전기차를 몰면서 이러한 뭐 주행감이라든지 정숙성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하면서 불편함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과연 친환경차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약간 군림하고 있는 듯한 일본 자동차와 비교해서 한국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울 EV는 64kW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고요. 공인 주행 거리는 1회 충전당 386km예요. 근데 저희 지금 계기판에 뜨는 거는 배터리는 94%가 충전된 상태이고, 에코 모드로 갔을 경우에는 477km까지 갈 수 있다고 뜨는데, 노멀 모드로 하면은 또 460km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까지 할 경우에는 455km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는 정말로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속도라든지 가속이라든지도 어마어마해요.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규정 속도를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준수하고 있지만, 가끔 보면은 이거 뭐야, 속도가 벌써 103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정말 치고 나가는 속도 하나만큼은 빠릅니다. 이 소울 부스터 EV, 소울 3세대 전기차의 느낌을 보자면은, 나쁜 점만 하나 말씀드리면, 노면 소음,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는 상당히 좀 솔직히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큰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의 뭐 안정감이라든지 정숙성,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도로에서는 정말 조용합니다. 밟을 때 좀 느낌 나네. 우주선 소리 나요. 우주선 소리. 사실 소울 부스터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차예요. 절대 작지도 않아요. 실제로 실내 타보면은 진짜 넓어요. 소울은 제가 보기에는 소울은 정말 잘 만든 차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뭐 마력도 출중하고요. 실내 공간 역시도 저희가 뭐 최근에 셀토스나 베뉴 탔을 때 이 헤드룸이 높다고 했는데 약간 민망해질 정도로 소울은 진짜 큽니다. 네. 뭐 기아는 이 차를 SUV라고 부르지만, 뭐 많은 분들이 이 차 SUV 맞아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의 포지션 자체가 낮게 돼 있잖아요. 일반 SUV보다는.
그런데 높이는 또 높으니까 이 전고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아까 탔을 때도 레그룸 자체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오밀조밀하고 귀엽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실내에 타보면은 진짜 웬만한 SUV 뺨 때립니다. 뺨 때린다는 표현은 좀 SUV 뺨칩니다. 뺨 때린다는 게 뺨칩니다 진짜로. 사실 이 소울이라는 차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차예요. 10만 대 이상씩 팔리는 차고, 북미 시장에서는 그 예전에 이 차 뭐 박스카 이야기를 하면은 늘 나오는 닛산 큐브가 왜 없어졌냐면은 얘 때문이에요 사실은. 소울이 북미 시장을 평정하면서 일본의 닛산 큐브를 밀어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소울 3세대도 지금 미국에서는 텔루라이드와 함께 기아차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판매량을. 약간 이게 친환경차는 급성장하고 있고, 친환경차 급성장하는 한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요. 미국이 6,000대 정도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일본차 26,000대는 정말 많은 거죠. 이거는 국내 시장의 이야기고, 전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사실 일본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한국 친환경차 판매량을 압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현대기아차죠 사실.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해가지고 현대기아차가 해외 시장 수출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33%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출량이 연평균 33%씩 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소나타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를 했죠. 그리고 뭐 니로 EV뿐만 아니라 소울 EV, 뭐 코나 EV 많습니다. 아이오닉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해외 시장 수출량 자체도, 친환경차 수출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고,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33%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운전하면서 느끼는 이 힘이라든지 정숙성을 봤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정말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를 보면요, 무선 충전 있죠, 통풍 시트 있죠, 통풍 시트뿐만 아니라 열선 시트 당연히 있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HUD,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넣고 다니시면 돼요. 네. 내부 디자인에 대해서야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소울은 원래 이랬잖아요. 네. 귀여운 이미지로. 그리고 이 차는 뭐 안에 뭐 많이 넣어놨어요. 각종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도 있고, 차선 유지, 그리고 이제 측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 알림,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웬만한 요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의 경쟁력이면은 일본 브랜드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은 훨씬 충분하죠 사실. 뭐 주행거리는 사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주행거리는 한국차가 더 긴 경우도 있고, 주행거리야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에 뛰어든 지가 조금 뭐 늦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따라 붙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 전기차 판매량 하면은 기아는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고, 현대차도 조만간 탑 10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회사예요. 그리고 한국이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만들지만 전기 버스도 만들고 막 기술력은 뭐 상당하죠. 가장 최근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전기차는 소울 EV잖아요. 저는 타면서 놀라는 거는,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장 놀란 거는 정말 넓습니다. 안에 공간 정말 넓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거는 역시나 약간 국산차들의 강세가 보이는 다양한 편의시설입니다. 그리고 HUD까지 달려있고, 차선 유지 보조 같은 이러한 각종 주행 보조 장치도 있어가지고 운전에 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놀랐다는 거는, 환산해서 마력으로 계산하면 얘도 200마력이 넘는 차예요. 그래서 이 치고 나가는 힘 자체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뭔가 하이브리드에서 좀 강제로 군림하고 있는 일본 차와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이게 소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관에서 봤을 때 얘는 요만한 차네 해가지고 요만큼 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요만한 차인데 요만큼 달리지 않습니다. 요만한 차인데 막 저만큼 달려요 이 차는. 역시나 소울은 소울입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질감은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이 소울에서도요. 이 회생제동 장치가 강하게 잡아주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엑셀만 밟을 때도 이게 몸이 앞으로 조금 쏠리게 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소울 전기차를 하실 때는 에코나 에코 플러스는 진짜 주행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 불안할 때 그때 쓰시고요. 아닐 때는 노말로 가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건 스포츠죠. 근데 스포츠로 가면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노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스포츠로 가겠습니다. 스포츠가 운전할 때 편합니다. 하나씩 할 때마다 5km씩 주네. 에어컨은 그지. 네, 에어컨을 1단씩 올릴 때마다 봐봐요. 약 5km, 평균 한 4.5km씩 줄여요. 네. 그쵸. 4km 정도, 4km씩. 지금 저희가 159.8km, 그러니까 160km를 달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61km예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은 약 한 42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저는 이거 타고 부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친환경차 시장에서 한국 업계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국산 친환경차 시장에서 약간 일본차와 경쟁을 벌일 만한 재밌는 펀카가 하나 나왔다는 점에서 좀 기분 좋은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펀카 중에 펀카인 소울 부스터 EV 시승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차로 외곽수란 고속도로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싸맨